그럼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1978년에서 2002년까지의 물가는 몇 프로가 오른 거냐 도대체. 난 이거 샤장가한테 재조사해오라 그랬어. 이게 말이 되냐고. 1372만 5520%입니다. 터키는 지금 정당들이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로만 싸우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터키 정당들은 지금 대부분 지금 뭐로 강력하게 싸우고 있느냐, 국뽕 대 국뽕. 근데 요 중간중간에 살짝 종교주의 양념이 지금 뿌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제 방송 기억나시죠? 어제 방송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빨리 기억해내. 어제 뭐 했어? 빨리 다들 정신 차려! 어제 터키 정당들이 이슬람 정당을 굉장히 터키라는 국가가 안 좋아하고 세속주의라서 이슬람 정당이 절대로 그 정치를 할 수 없다 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 터키의 정당들은 지금 뭐로 싸우고 있다? 국뽕과 국뽕으로 싸우는 느낌이 강하다까지 설명했어. 터키는요, 지금 국민들의 정치 성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무슨 보수와 진보, 중도 뭐 이런 거로 정책을 나누고 이런 느낌이 아니야.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히잡 아시죠? 옛날에 터키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이 히잡을 쓸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히잡을 안 써도 될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아니라 히잡을 써도 될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첫 번째 여성인권주의, 그리고 둘째로 이슬람 종교주의를 내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이슬람 종교주의도 담겨있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자유주의도 담겨있는. 터키라는 국가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써도 되게끔 이제 그 허용해달라는 시위는 여성주의, 자유주의, 이슬람 종교주의가 같이 있는 그런 시위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어때? 굉장히 새롭지 않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만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잖아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번 시간에 말했죠. 터키는 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때부터 터키가 너무나 강력하게 종교주의를 배척하고 종교주의로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반발도 있는 거예요. 아타튀르크를 터키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저 양반이 했던 반종교주의 그걸 다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도 이 지금 터키의 반종교주의 세속주의가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저 아타튀르크를 너무나 터키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해서 버텨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 사우디 기억나세요? 사우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이슬람 분파 와하비즘이 퍼졌다 그랬잖아요. 와하비즘. 왜 그게 퍼졌다 그랬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 순위파 사상. 왜 유행했댔어? 나라꼴이 개판이고 뭐 시골이나 아니면 이런 그 소도시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개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고 이런 대도시 애들은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못 살고 신을 제대로 안 믿어서 지금 나라꼴이 개판 난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어.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그 도농 격차가 어마무시한 국가야 터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일신 알라를 멀리하고 이슬람 종교를 제대로 안 믿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꼴이 이렇게 개판이 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터키에서도 늘어난 거죠. 세속주의 좋아, 근대화 좋아, 서구화 좋아. 그러면 그거로 나라꼴이 잘 되어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했더니 특정 지역이 오히려 굉장히 못 살아. 그러면 딴 거를 탓해. 세속주의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된 거라고 탓을 한단 말이야. 트럼프가 지금 과거에는 어마무시한 어떤 그 노동자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산업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공장들이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곳에 가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다 이민자들 때문이다. 이게 다 오바마 때문이다.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그게 근데 먹히는 겁니다. 생뚱맞은 거 탓을 하는 거야. 터키도 지금 종교를 제대로 안 믿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믿게 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터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자본주의화가 되고 세속주의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터키에 이제 그 공업화가 되고 기업들이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업들과 정치꾼들의 정경유착이 너무 심한 거예요. 터키가 개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속화가 되니까 저렇게 부패가 심해지는구나. 즉 세속화를 없애고 공업화를 없애고 종교주의로 가야 된다.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우리는 보통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무식해서 문제인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 양반들이 무지하니까 무조건 무식하다 욕할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종교주의가 유행하는 정경유착 그리고 부패함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난 이거 오탄한 줄 알았어. 진짜로.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지금 2022년까지 오면서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1978년부터 2002년까지의 터키 물가 그래프예요. 저 25년 물가를 매년 평균을 내면 매년 58.37%입니다. 저 매년 58.37%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냐
원이지를 예로 들게요. 자, 100원짜리 사탕이 내년에 158.37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158.37원에 58%가 오른 거야. 매년 오르는 거야, 매년. 그럼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1978년에서 2002년까지의 물가는 몇 프로가 오른 거냐 도대체. 난 이거 샤장가한테 재조사해오라 그랬어. 이게 말이 되냐고. 1372만 5520%입니다. 이렇게 오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1960, 70, 80년, 90년을 거치면서 물가가 올랐죠. 많이 올랐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1978년부터 2002년까지 몇 프로가 올라나 물가가 461%입니다. 감이 오세요?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이제 461%가 올랐다는 게 뭐냐면 1978년에 1,000원에 팔던 게 지금 2002년에 와서는 한 4,600원? 그 정도에 팔리게 됐다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근데 터키가 저 1,372만이 올랐다는 거는 13만 7,255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엄청난 인플레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지금 터키 올해 2022년도 작년 대비 70%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작년에 10,000원이었던 게 지금 17,000원 됐다는 얘기야. 계속 오르는 계속 그냥 물가가. 물론 터키가 금리가 높아요 지금. 금리가 뭐 10% 그냥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생활을 해보시거나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터키 분들 진짜 많아요. 터키 분들이 터키 안에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에르도안 이렇게 이거 사진만 봐도 웃기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금 현재 터키에서 종교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터키에서는 하루하루 세속주의만 해서 나라꼴이 개판이 났다고 믿는 신실하게 종교를 믿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도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최근 에르도안은 동로마 제국 때 무려 537년에 지어진 성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게 이스탄불에 있죠? 원래 오스만 제국 내내 모스크였습니다. 근데 저 모스크가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아야소피아라고 부르죠. 아야소피아. 과거 동로마 제국 역사 내내 이제 성당으로 쓰이던 걸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 술탄이 비잔틴 제국을 개박살내고 저 성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걸 아야소피아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거를 아타티르크가 1931년부터 봉쇄시킵니다. 왜 봉쇄했어? 종교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종교주의로 절대로 안 간다던 아타티르크 생각에는 너무너무 종교적인 상징적인 거야 저게. 그래서 1931년부터 일단 봉쇄합니다. 그리고 안에 모스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개조시켜요. 이거는 모스크가 이제 다시 그 개방이 됐다고 표현하면 안 돼. 개장이라고 해야 돼. 개장. 그래서 박물관이 된 거예요 저게. 자, 근데 이거를 우리의 터키의 위대한 대통령 에르도안께서 2020년 7월 모스크로 다시 바꿉니다. 터키에 아무리 종교주의자가 많아지고 있어도 솔직히 종교주의를 굉장히 거부하는 여론도 엄청 많거든요. 터키에. 터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종교주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극단적으로 종교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터키는. 본인 지지율의 자폭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에르도안은. 근데 알아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야 이게. 터키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아야소피아는 종교주의자들 입장에서도 저걸 모스크로 바꾸는 걸 환영하지만 극단적으로 종교주의를 싫어하는 국민들도 환영할 여지가 있는 거야. 왜? 터키는 국뽕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께서 우리 오스만 제국 튀르크 민족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빛내기 위해서 이 아야소피아를 모스크로 바꿔주셨는데 시부레 저걸 왜 도대체 박물관으로 써야 돼? 이게 또 오프콜스가 되는 겁니다. 종교주의자도 좋아하고 국뽕을 좋아하시는 터키 분들도 좋아하고 둘 다 모스크로 바꾸는 게 좋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로 바꾼 거야. 누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리고 또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스만 제국 때 이 메흐메트 2세가 저걸 모스크로 바꿨잖아. 아야소피아를 바꿀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썰인데 썰.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이 모스크를 다시 성당으로 바꾸거나 다른 거로 바꾸면 저주를 내릴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썰. 전설일 때 터키 안에. 터키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그 튀르키예 민족이 이 유라시아 전 세계를 다스렸었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지금 돌걸 민족도 튀르키예 민족이야. 그리고 돌걸 민족의 조상이 흉노족이 이제 훈족으로 불린단 말이야. 유럽에서는. 우리 튀르크 민족의 조상들이 여기를 다 다스렸고 여기도 다스렸고 여기까지 다스리게 됐다. 게다가 오스만 제국도 어마무시하게 컸었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이 저런 아야소피아를 다시 모스크로 바꾸는 게 잘 먹힌다는 거야. 터키는 분명히 국뽕이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근데 한편으로 종교주의 대 극단적인 종교주의를 반발하는 이 종교주의자와 반종교주의자로 갈라져 있는데 터키가 이 둘을 강력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국뽕과 민족주의다. 위대한 우리 터키
터키 민족, 위대한 튀르키의 위대한 역사, 이런 거로 종교주의고 목을 떠나서 양쪽 다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많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에르도안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잘해먹고 계시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아시겠지만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는 덕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지금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럼 에르도안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안 좋아하려나?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아타티르크를 존경해도, 아무리 내가 아타티르크를 좋아해도 저건 좀 아니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KBS였나 어디였더라?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랑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바꿔가지고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지지한테 가서 민주당 후보 공약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라고 뻥을 친 거지. 다 좋다 그래, 다. 아우, 당연히 필요한 거지. 당연히 필요한 거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누구의 공약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지금. 그냥 내가 느낌으로 좋아하면 좋은 거야. 그냥 이 나라를 위하는 것 같으면 좋은 거고, 국뽕에 빠지고 싶으면 좋은 거고. 지금 마찬가지인 거야 터키도. 아타티르크가 모스크를 박물관으로 바꾼 장본인이요. 근데 아타티르크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게. 아타티르크는 위대하고 좋은 거는 이미 오케이가 돼 있어. 그건 안 바뀌는 거야. 아타티르크가 원하던 거를 반대되는 거 이 양반 에르도안이 해도 상관이 별로 크게 없다는 거.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터키에서 정치를 해먹고 계시는 에르도안이다. 이 에르도안의 정당이 뭐다? 정의개발당입니다. 이게 2001년에 갑툭튀 된 정당입니다. 에르도안이 갑자기 만든 정당이에요. 저게 뭐 정의개발당 아니면 정의발전당, 정의롭게 국가를 발전하겠다는 요런 의미야. 전력에 발전되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밈을 만든 것 같아 본인들이. 그러니까 발전되잖아. 발전이 돼야 이제 그 담화가 나올 거 아니요. 근데 이게 정의개발당이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2022년까지 사라진 적도 없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 간판가리 하잖아, 간판가리. 근데 이 정의개발당은 간판가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에르도안이 2001년에 이 정당 만들기 전에는 어디 당이었다 그랬어? 터키의 복지당이었다. 복지당이 뭐였냐면은 이름만 복지당인 거야. 극단적인 종교주의 정당으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쟤네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종교주의 좀 표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상당히 받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이 이 정당에 속해 있었는데 나중 가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정당 해산까지 당해. 저게 왜? 터키는 헌법에 뭐라고 적혀 있다 그랬어요?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종교적 정당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해산당한 거야 저게. 근데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잖아 에르도안이. 근데 본인이 그 프레임에 씌워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기어 나와서 자기 친구들 데리고 여러 사람들 모집해서 만든 게 저 정의개발당이에요. 21년 된 정당이죠. 2001년부터니까. 에르도안이 지금 이 정의개발당 소속으로 몇 년 동안 해먹고 있냐면은 2002년이야. 2002년. 이게 지금이고. 어우 젊었어요. 그죠? 에르도안이 총리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예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그죠? 터키에도 근데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미. 대통령이라며. 근데 지금의 대통령이랑 에르도안이 총리할 때의 대통령은 달라. 독일 아시죠? 독일의 메르켈 이모 알잖아. 메르켈 이모가 총리를 계속 해먹고, 독일에도 대통령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근데 독일의 대통령이 솔직히 그렇게 실권이 많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에르도안이 총리할 때 그랬던 겁니다. 에르도안이 총리를 할 때 2003년부터 2014년은 에르도안이 실권을 잡고 있던 것이다. 근데 이 실권이 실제로 있는 총리를 그만두고 에르도안이 실권도 없다는 터키의 대통령 선거를 2014년에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알고 보니까 에르도안이 소속된 이 정의개발당의 당원당규에 의해서 우리 정의개발당에서는 한 사람이 총리를 3번까지만 가능하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야 에르도안이. 그래서 그냥 대통령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했어. 터키의 대통령은 실권이 별로 없다는 거. 근데 에르도안이 갑자기 2014년에 대통령 선거 나가기 직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던 게 있었습니다. 나 인간 에르도안은 2014년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나는 절대로 식물 대통령은 안 될 거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그리고 에르도안이 실제로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합니다. 자, 개헌을 시작해요. 헌법을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드디어 개헌에 성공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마무시하게 강화하는 개헌을 해요. 그리고 총리를 없앱니다. 터키는 총리가 없어요. 대통령만 있어요. 그럼 뭐야 지금? 에르도안은 실제 실권을 갖고 있던 총리로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을 해먹다가 2014년에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본인이 또 실권을 가지고 있던. 물론 2014년, 5년, 6년 이 3년은 실권이 없었겠지만 어찌되었든 2003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20년을 해먹고 있다는 거. 자, 근데요.
터키의 대통령은요 중임제입니다. 요거 세 개 차이 아시죠? 단임제 뭐야? 한 번만 나갈 수 있는 거. 중임제 2번까지만 나갈 수 있는 거. 연속으로 나갈 수 있다. 연임제 러시아처럼 계속 끝도 없이 계속해서 기어 나갈 수 있는 거. 자, 근데 터키는 중임제예요. 그럼 2번까지만 나갈 수 있는 거네요. 터키 대통령이 5년 임기예요. 근데 에르도안이 언제 당선됐댔어? 2014년. 그러면은 2023년까지 하겠네요? 근데 에르도안의 현재 임기는 2018년부터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냐? 개헌을 했잖아. 개헌을 했으니까 리셋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한 번인 거야. 그리고 이 개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6년에 터키에 군부 쿠데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터키 군부 쿠데타 이후에 국민들이 저 군부 쿠데타를 굉장히 지지를 안 하고 싫어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터키가 지금 너무나 지금 위기고 비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인간 에르도안이 국가를 튼튼하게, 안보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 인간 에르도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좀 가지고 강력한 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개헌을 하겠습니다 하고 개헌을 한 거예요. 즉 에르도안은 지금 일단은 2023년 대선에서 한 번 더 당선이 된다면 28년까지는 먹고 들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또 알아보니까요, 터키 헌법상, 현재 헌법상 어떤 게 있냐면은 계엄령 선포를 하거나 비상사태 선언을 하잖아. 국가에 뭔가 위기가 생겨서. 그러면 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가능한 게 있대요. 예를 들어 2028년이 됐어. 근데 2028년에 또 계엄령 선포를 한 거야. 국민 여러분, 국가가 위기입니다. 계엄령 선포하고 비상사태 선포합니다. 저 한 번만 대선 더 나갈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국가가 너무 위험해서. 그리고 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아직 28년까지 지금 한 6년 남았잖아. 요 사이에 또 뭔 수작을 부릴지 어떻게 알아. 에르도안이 포퓰리즘한 기가 막히는 사람이야 진짜. 터키 이름도 지금 튀르키예로 바꾼 것도 지금 국민들이 원한다면서 뻥카 지금 포퓰리즘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럼 도대체 왜 2001년에 갑툭튀된 저 에르도안이 만든 저 정의개발당이 왜 터키에서 지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터키는요,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실제로 우리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얘기하는 그림자 정부 있죠. 터키는 에르게네콘이라는 터키의 그림자 정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